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소설가 톨스토이에 대해서 들려드릴게요. 톨스토이는 일기를 쓰며 반성하고 계획하고 목표를 세웠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대표작이죠.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소설가이자 사상가로 부활, 전쟁과 평화, 안내, 카나리나 등 수많은 작품을 썼어요. 톨스토이 학교를 세워 가난한 농민 자녀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발성과 창조성을 키워나가도록 한 교육가이기도 하죠. 톨스토이가 위대한 인물, 세계적인 소설가이자 사상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건 일기 쓰기라는 작은 습관에서 비롯되었대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톨스토이의 어린 시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나는 대체 누구인가? 대통령이던 한 남자의 네 아들 중 한 명으로 태어나 9살 때 고아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맡겨졌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17살부터 별다른 재산도 사회적인 지위도 이렇다 할 의지처도 없이 스스로 모든 일을 알아서 해야 했다. 하는 일마다 최악의 결과였으며 젊은 시절을 희망도 즐거움도 없이 보내다가 도망치듯 홀로 카프카스로 떠난 그러한 사람이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일기에 쓴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아마도 세상에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사람은 소설가이자 사상가인 러시아의 레프 니콜라이예비치 톨스토이예요. 톨스토이는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10살이 되기도 전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세상을 떠났어요. 할머니마저 돌아가셨죠. 고아가 된 톨스토이 형제는 작은 어머니 집에서 살았어요. 불행하기만 한 이 시절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 어린 톨스토이는 자기의 삶이 너무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랬어요. 톨스토이는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잊기 위해 자주 공상에 빠졌죠. 공상 속에서는 명문가의 귀족답게 잘생긴 사내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곤 했어요. 톨스토이는 어머니가 2살 때 돌아가셔서 아무런 기억이 없었어요. 형이 어머니에 대한 들려준 이야기를 자주 되새겼죠. 어머니는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이탈리아를 아주 잘하셨어. 피아노도 잘 치셨지. 톨스토이의 어머니는 러시아 귀족 출신으로 가정교육을 잘 받아 외국어를 잘했고 피아노도 잘 쳤어요. 그런 어머니를 여인 톨스토이는 평생 어머니를 마음속에 담아두려고 그리워했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톨스토이에게 힘이 되어준 것은 바로 책 읽기였어요. 그는 책을 통해 부모님을 잃은 슬픔과 불행한 생각들을 떨쳐버렸죠. 러시아의 전래동화와 영웅 이야기가 담긴 책을 즐겨 읽었거든요. 어린 시절 톨스토이는 자신의 못생긴 얼굴이 늘 못마땅했어요. 큼직한 코에다 불쑥 튀어나온 두꺼운 입술, 작은 눈을 무척 싫어했죠. 그는 나처럼 이렇게 큰 코, 두꺼운 입술, 작은 눈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선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일기를 쓸 정도로 외모에 불만이 많았대요. 톨스토이의 역할 모델은 바로 루소였어요. 책을 통해 톨스토이는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사상가인 장자크 루소를 알게 됐죠. 자신이 여러모로 루소를 닮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루소도 톨스토이처럼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어 고아로 자랐어요. 톨스토이가 못생긴 얼굴에 대해 불만이 많았듯 루소는 예쁘장하게 생긴 자신의 얼굴을 싫어했죠. 톨스토이는 큰형을 특히 좋아했어요. 형, 루소도 어릴 때 고아가 되었고 나처럼 얼굴 때문에 고민이 많았대. 그런데 이상한 건 나중에 5아이를 고아원에 보냈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훌륭한 책을 썼다지만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이야. 글쎄 말이다.
나도 루소 이야기를 아는데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자신이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면 아이들은 행복하게 자라게 했어야지.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루소는 5아이가 자신의 학문에 방해된다고 고아원에 맡겨 나중에는 어디에 사는지조차 몰랐어요. 이와 달리 톨스토이는 평생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었죠.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가 지금도 러시아에서 유명한 톨스토이 학교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루려고 한 교육의 꿈이 오늘날에도 펼쳐지고 있죠. 루소의 개인적인 삶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루소의 사상을 좋아한 톨스토이는 그의 작품이라면 가리지 않고 읽었고 고백록과 에밀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루소는 톨스토이가 일생 동안 닮고 싶은 대상이었죠. 이러한 사람을 인생의 역할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닮고 싶은 인물상을 말하죠. 이순신이나 김구, 케네디나 빌 게이츠와 같은 위대한 인물을 자신의 인생에서 본받을 사람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이나 인생관, 걸어간 길 등을 본보기로 삼아 따라하거나 참고하는 인물이 바로 역할 모델이죠. 톨스토이는 루소를 역할 모델로 삼아 소설가이자 사상가로 우뚝 섰어요. 루소의 작품은 내 가슴 속 깊숙이 감동을 준다. 마치 내 자신이 쓴 것과 같다고 일기에 쓸 정도로 루소를 존경했어요. 톨스토이는 혼자 힘으로 공부해 카잔 대학에 들어갔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곧 그만두었죠. 그가 청소년 시절을 아주 평범한 학생으로 지냈으리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23살까지 도박도 하고 마음을 잡지 못해 방황했어요. 그가 쓴 일기를 들여다보면 자신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을 알 수 있죠. 나는 도덕적으로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나쁜 짓을 자주 했고 특히 도박을 좋아했다. 나는 한동안 착한 사람들과는 담을 쌓고 마치 짐승처럼 생활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일기 쓰기 습관이었어요. 톨스토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의지가 약하다는 소리였거든요. 이 말이 듣기 싫어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했죠. 톨스토이는 자신의 단점 9가지를 일기에 적었어요. 첫째,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한다. 둘째, 자신을 속인다. 셋째, 조급하게 생각한다. 넷째,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다섯째, 마음이 잘 변한다. 여섯째, 이치에 어둡다. 일곱째, 남을 잘 따라한다. 여덟째, 성격이 박지 못하다. 아홉째, 거짓말을 한다. 누구나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하느냐 하는 점이죠. 그는 자신의 단점을 적어놓고 보면서 이것을 고치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어렵게 들어간 카잔대학에서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 마침내 우라병이 생겨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나는 게으름이 거의 구제할 수 없는 습관이 되어버렸다. 라고 스스로 뉘우치며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일기장에 남아있어요. 이렇게 단점이 많은 톨스토이가 어떻게 위대한 인물, 세계적인 소설가이자 사상가로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의 작은 습관에서 비롯됐어요. 다름 아닌 일기 쓰기 습관입니다. 톨스토이는 19살에 일기를 쓰기 시작해 82살에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63년 동안 일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대요. 날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하는 것에 100분의 1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그러나 창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나에게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 톨스토이가 쓴 일기는 창작의 밑거름이 되었죠. 돈과 권력보다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글을 쓰면서 소설가로서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렸어요. 그것은 하루하루를 반성하면서 쓴 일기 덕분이죠. 하지만 60여 년 동안 일기를 썼고 수많은 소설을 발표한 톨스토이는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부인과 다투는 일이 잦았어요.
자신이 죽고 난 후에는 그동안 써놓은 책을 누구나 자유롭게 출판해서 팔 수 있게 할 생각이었는데 부인이 이를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몹시 상한 톨스토이는 막나딸과 주치의를 데리고 여행길에 올랐어요. 그런데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던 도중에 폐렴에 걸리고 맙니다. 서둘러 아스타포보 가니역, 현재 톨스토이 역에서 내려 역장집에서 휴식과 안정을 취했지만 결국 그는 그곳에서 숨을 거두고 말아요. 톨스토이는 숨을 거두면서도 나는 진리를 사랑한다. 영원히. 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진리는 톨스토이가 평생 추구해온 가치였거든요.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팁 알려줄게요. 발표력을 키우는 책 읽기. 톨스토이 일기에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 들어있어요. 청소년 시절의 톨스토이는 일기에 언제든지 큰 소리로 책을 읽을 것이라고 적어놓고 실천했죠. 큰 소리로 읽으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뿐만 아니라 되풀이해 읽으면 자연스럽게 그 의미를 깨우칠 수 있어요. 발표력을 향상시키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거죠. 요즘에는 발표를 잘해야 능력 있는 인재로 평가받습니다. 큰 소리로 하루 10분 이상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톨스토이에게 배우는 5가지 좋은 습관 한번 알아보죠. 첫째, 매일 일기를 쓴다. 톨스토이가 세계적인 소설가가 되는데 밑거름이 된 것은 일기쓰기예요. 19살 때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는 82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었죠. 톨스토이보다 이른 시기인 초등학생 때부터 일기를 꾸준히 써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톨스토이보다도 더 훌륭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기를 통해 그날 하루 자신을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고 큰 목표도 세울 수 있어요. 꼭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하나, 그것은 일기를 쓰는 쪽이 쓰지 않는 쪽보다 나 자신을 더욱 훌륭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단점이 무엇인지 써보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살아오면서 어려운 시기도 거치고 실패도 경험하지만 결국 피나는 노력으로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고 정상에 섰다는 거죠. 톨스토이는 자신의 단점 9가지를 일기에 적어놓고 고치려고 애썼어요. 누구나 단점이 있게 마련이죠. 자신의 단점이 무엇인지 알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세 번째, 먼저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평생 진리를 추구하는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그에게 진리란 착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죠. 부유한 귀족이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왔어요. 톨스토이가 위대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것은 뛰어난 작품을 남겼을 뿐 아니라 남을 배려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면 남도 나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가 될 거예요. 또한 남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기쁨을 누릴 수도 있는 거죠. 네 번째, 늘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진정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늘 더 많이 알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 역할 모델을 정해요. 역할 모델이란 위대한 인물을 자신의 인생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을 삼는 거예요. 이들의 사상과 인생관, 걸어간 길, 본보기로 삼아 따라하거나 참고하는 인물이 바로 역할 모델이죠. 톨스토이는 루소를 역할 모델로 삼아 소설가이자 사상가로 우뚝 쓴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만을 위한 일기 쓰기를 한번 해보세요. 일기 쓰기의 좋은 습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습관인 거죠? 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